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서러벌 고등학교 예비 서러벌인들을 위한 우리 서러벌 입학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입학 설명회 진행을 맡은 교과연구부장 김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다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물론 오늘 진행하는 우리 중3 학부모님들을 위한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재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늘 이렇게 좀 한정된 분들만 자리에 모시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뭐 참석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어렵게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화면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입학 설명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행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어머니들 금방 앉아 계실 때 학생들이 우리 서러벌고등학교 입학하면 어떤 활동들에 참여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과거에는 우리 학생들의 활동을 사진으로 남겼다면은 지금은 이제 동영상의 시대죠.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좀 담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2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참여한 학생들한테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도 우리 서러벌고등학교 오늘 러닝타임 지금 제가 원하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인데 훌쩍 넘길 수도 있겠죠.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저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내년에 우리 현 중3 학생들도 영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개회는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연구부장을 맡고 있고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부장님들 계십니다. 이 자리에 다 내려와 계시는데요. 부장님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요.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어렵게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부서별로 각 부장님들이 만들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어머니들께 궁금하신 내용들을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에는요, 저희가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머니들, 아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궁금한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전달해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일정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부서장님들 인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미영입니다. 학교에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지금부터 궁금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함께 아이와 서러벌 고등학교에 입학식 날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학교는 크게 2축으로 나뉘어집니다. 교무 학사 운영과 그리고 학교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교무 학사 운영을 맡고 있는 교감이고요. 교감 이미영입니다. 저는 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행정,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 회계, 인사를 맡고 계시는 우리 학교 행정실장님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진희 실장님이십니다. 네.
부장님들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인사드린 교과 연구부장님이 제일 앞에 서 계시는데요. 교무 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의 평가 그리고 각 교과별 부모님들 지금 알고 계신 국영수 사과탐 이런 예체능 국가의 모든 총괄하고 계시는 부장님이 연구부장님이십니다. 교과 연구부장님 김지용 부장님 아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교무기획부장님이십니다. 교무는 학교의 모든 학사 운영과 학사 일정 그리고 고사 진행 그리고 수능 고사 이런 모든 교무 학사 운영의 전반을 맡고 계시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전영진 부장님이십니다. 우리 두 분 부장님은 과목이 영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생으로서 학교의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이런 학생의 인성과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옛날은 생활지도 부장님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학교에서는 인성안전부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안전부의 나상림 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각종 활동을 학교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토론대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과 또는 창책 이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자동봉진이라고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으실 텐데요. 이 분야와 정보까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상위융합부의 이호영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년을 책임지시는데요. 왼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졸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학년을 우리 서라벌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1학년부라고 이름을 지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1학년부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학년을 진로 부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1학년 부장님 백종수 부장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2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흔히 얘기해서 가장 지도하기가 쉽고도 어려운 학년이 2학년입니다. 그 2학년에는 방과 후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방과 후라고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수업도 있고요. 또 이외에 여러 자기 주도 학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총괄하고 계시는 2학년의 이희영 부장님이십니다. 이제 1학년과 2학년을 거치면 마지막으로 3학년이 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궁금한 입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앞에서 모든 부장님이 사실은 다 같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3학년에서 진학을 책임지고 있는 3학년 진학부장님이십니다. 박성준 부장님 소개드립니다. 행정을 맡아서 우리 부장님들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학교 설명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축이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하시고 왜 서라벌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3월에 뵙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학교장이신 백경순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방문해 주신 중3 학부모님들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서라벌 고등학교장 백경순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날씨가 금년 가을 돼서 가장 쌀쌀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중3 학생들이 학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셔서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특색 있는 또 교육활동, 그리고 진학지도 등 여기에서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맛배기 말고도 그야말로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들으시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오신 그런 학부모님들이 오시고자 하셨고 또 우리 학교를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교감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좋은 학생들이 서라바를 입학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학생들과 함께 입학식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선생님들 이제 부장님들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도 인사 주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또 투여하셔가지고 고생해주신 저희 교과연구부 선생님들이 또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등록 절차도 하시고 체험 측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라이브까지 이렇게 좀 진행해주고 계시는 저희 선생님들께도 제가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 연구부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가 학부모님들 위해서 이렇게 좀 풍성한 다과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바구니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간단하게 이제 드실 수 있는 물과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캔디류 같은 걸 좀 챙겨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1학년도에 우리 학교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려면은 학사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학사력을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계시다가 또 위생이 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손소독제도 준비해드렸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집에 계시는 우리 예비 서라벌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라고 저희가 포스트잇도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잘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좀 장시간에 앉아 계시면 좀 이렇게 물이 맥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음료 섭취 정도는 조금 옆자리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교의 특징을 좀 4가지로 좀 추려봤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 부장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텐데 이 4가지의 특징으로 내년에도 역시나 학교가 운영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융합교육 중심 학교로 AI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는 것이고요. 이따가 교무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주변에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서라벌에서만 가능한 그런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2년 연속 지정이 돼서 현재 태블릿 PC가 300여 자리 정도가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각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1인 1 태블릿 PC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결합 중점학교, 전국통신윤리 거점학교, 그 다음에 공유 캠퍼스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된다라는 걸 좀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교무부장님께서 저희 서라벌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과연 어떠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이수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교무부장입니다. 저는 서라벌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우리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저희 학교는 작년에 2020년에
교육부로부터 AI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5개 학교가 많이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추가로 한 2개 학교 정도가 더 이렇게 추가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이미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이 AI 융합교육을 교육과정에 녹여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다 마쳤고요. 그래서 AI실이 별도로 구축이 되었고 올해 1학년부터 지금 이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3인 학생들이 내년에 서라볼에 오게 되면 이 AI 인공지능 융합교육 교육과정을 적용받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잠깐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거는 뭐 작년에 신문이나 뉴스에도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실을 저희가 별도로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AI 융합교육 전용 교실을 저희가 본구역 별관에 세웠고요. 이 안에서는 학생들이 1인 1 랩탑을 가지고 어떤 다양한 코딩, 프로그래밍, 또 드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을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요건 이제 드론을 실습하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교육의 트렌드가 사실은 몇 년 전의 중심 키워드는 융합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머님들이. 그래서 과목들 간의 융합들, 뭐 또 융합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면 재작년, 작년, 뭐 올해 지금 단연 교육의 키워드는 AI, 인공지능 이것이 지금 뭐 산업계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잠재성, 발전성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도 이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AI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있는 서라벌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서라벌고에 들어와서 이 교육과정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느냐가 제일 관심이 크실 텐데요. 가장 큰 부분, 다른 학교에 갔을 때하고 서라벌에 왔을 때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 AI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인데요.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AI 교육과정에서 본교에만 개설되어 있는 그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은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가셔도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고요, 공통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수업 듣는 내용들이, 과목들이요. 그래서 1학년은 대부분 다 이런 과목을 듣는데, 이제 우리 서라벌은 하나가 더 있죠. 이 정보라고 하는 과목이 우리는 AI 중심 고등학교 때문에 이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라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정보는 과거에 혹시 어머님, 아버님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뭐 한글 어떻게 쓰는지, 뭐 인터넷 어떻게 검색하는지, 뭐 이메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정보가 아니고요. 이거는 AI 또는 코딩의 가장 기본이 되는 C 언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 이런 것들, 명령어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1학년에 공통으로 개설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과목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게 되죠, 과목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의 시간표는 같은 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학교 때 아이들하고 완전 다른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진로에 대한 고민, 진학에 대한 고민을 1학년 때부터 많이 하셔야 되고요. 2학년 때 과거의 문과, 이과를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과거 문과, 이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목들을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는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어떤 그 방향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가를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죠. 그럴 때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과목들이 서라벌에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또는 뭐 이공계 또는 요즘에는 이제 경영 쪽에서도 또 문과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학문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다 보시면 굉장히 전문적인 과목들이고요. 3학년 때는 인공지능의 어떤 필수 학문인 수학, 인공지능과 수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학년 때, 3학년 때 요 과목들은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때 정보만 필수로 한다는 점이고요.
제가 요거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교육과정을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라불고등학교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이 노원구 쪽에서는요. 일반고에서는 저희가 42학급입니다. 14학급씩 3개 학년이에요. 학생 수는 1,080명이 넘습니다. 1,100명에 육박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원고등학교 다음으로 저희 학교가 큰 학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학교이면서 또 노원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제 나름대로는 명문학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견실하게 짜여져 있다. 저는 이렇게 자평하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도 함께 있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쭉 보시면 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영수 과목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고요.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인공지능 과목들이 색깔이 지금 칠해져 있고 2학년 때로 올라오시게 되시면 이제 2학년 때 학생들이 이쪽 사회와 과학 쪽 과목에서 자신의 진로 그 적성에 맞는 내용 그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섞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택 4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영수가 한 과목씩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그 조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적 성향들, 진학적 성향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잘 짜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목 선택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1학년 2학기 때 본격적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과목 선택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또 신청받고 다시 또 안내하고 신청받고 하는 작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역시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총 7개의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과목들도 많고 또 표도 좀 복잡해 보여서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AI가 26단위 이상은 저희 학교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 학교에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보시면 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열 수 있는 과목들은 다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규모가 있고 또 굉장히 견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설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과목들이 우리 학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다양한 아이들의 진로 진학에 대한 조합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죠. 다양하게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해결이 다 된다는 점이에요. 없는 과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목 하나하나 선택할 때를 아주 소중하게 하셔야 돼요.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런 이공계 과목도 해야 되겠지만 윤리도 하나 섞어줘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지금 뭐 수시화과 정시의 비율들이 점점 정시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정시가 뭐 한 40% 정도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또 정시 준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학년 때 과목들을 보시면요. 선택이 많기 때문에 국영수 과목들을 또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정시에 많이 이렇게 치중하는 학생들은 국영수 과목들을 추가로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이렇게 선택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은 수능 과목에 맞춰 선택하는 거고요. 국어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언어 매체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더 추가로 수능 공부를 위해서 국어를 더 하고 싶다. 나는 수시보다는 정시파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국어 과목을 하나 더 할 수도 있겠죠. 심화국어. 아니면 나는 수학인데 미적분하고 또 심화 수학을 하나 더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영어 과목은 3과목이라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영수 충분히 더 학생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정시를 더 많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유리한 교육과정이고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모두 다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 특히 또 이공계 쪽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2과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2과목은 다 저희는 다 개설됩니다. 이게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개설이 안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견실하고 단단하고 또 이 안에서 학생들의 모든 어떤 과목적 선택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오셔서 공부하기에 서라고등학교는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
또 게다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특히 또 이공계 쪽에 뭐 컴퓨터 관련이나 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학과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과목들을 본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이거는 다른 학교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학종 굉장히 유리한 어떤 유형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끝나고 난 후에 Q&A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교육과정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연구부에서 준비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러블 펜타곤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안내 책자에도 있겠지만 서러블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안에서의 활동과 교육과정 밖에서의 활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교훈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정 내에서의 뭐 선택 과목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방과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일과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한데 묶어놓은 게 바로 이제 서러블 펜타곤 교육입니다. 저희가 펜타곤이라는 거를 형성하게 만든 배경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도식화하지 않으면 학교의 활동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각형이라는 좀 안정된 형태 안에서 학생들의 좀 균형 있는 발달을 좀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도식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에서는 교육과정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들,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밖에서, 그러니까 방과 후에서는 서로 펜타곤 교육으로 이렇게 좀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러블 펜타곤 교육 중에 이제 파트별로 이게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IT 융합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융합에는 이렇게 크게 뭐 영재학급이라든지 수리과 컨퍼런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 선도학교, 그 다음에 AIO 활동들, 그 다음에 창의로봇 아카데미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영재학급이 되겠습니다. 서러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과연 서러블 고등학교의 상위권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제기하실 텐데 저희 서러블 고등학교는 영재학급을 통해서 상위권 관리를 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 내년도에도 우리 영재학급 모집이 시작될 겁니다. 영재학급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1년에 100시간을 운영을 하면서 1, 2학년 무학년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수학영재, 과학영재, 인문사회영재 이렇게 3개의 영재학급이 각 학급별로 20명씩 총 60명의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고요. 1학년 때 영재학급에 참여한 학생들이 2학년 때도 이어서 영재학급에 참여하는 경향이 매우 높고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3학년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학교의 진학 결과의 결정판들이 여기 영재학급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은 이렇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위권 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진양 로드맵을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 영재학급 학생들만의 전공 탐색 강연과 그 다음에 융합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문 성향과 이공 성향을 이렇게 한데 묶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대사관에 방문하는 그런 영상 보셨을 텐데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과 함께 국제이해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때 영재학급이 과연 뭐지?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영재학급을 모집할 때 오리엔테이션에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학년들에게는 기본과정으로 수학영재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1학년 때 수학영재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조금 구체화시킨 학생들은 나는 인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전공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2학년 때 인문사회 이제 나는 이공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과학영재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활동들은 아까 보셨던 서러블 펜타곤 교육에 있는 활동들 중에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이 꼭 참여해야 되는 활동들을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아이들에게 이런 로드맵을 보여줌으로써 영재학급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에서 진행되는 수업들입니다. 영재학급은 다행히 교과 안에서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교과 외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과목들이 쭉 진행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뭐 논문 발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영재학급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내년에 입학하는 우리 현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재학급 활동이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영재학급 학생 현재도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시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교과 선생님들과 연계되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이 이렇게 좀 풍성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급 학생들이 우리 가까운 엔드센터에 가서 이렇게 프로그래밍도 하고 코딩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을 위한 전공탐색 강연이 진행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융합 아카데미라는 메이커 교육이 필수인데요. 그거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만든 결과물들을 나와서 발표를 하고 친구들이 같이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과 함께 국제의 프로그램 참여했던 거고요. 이 오픈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집트 대사관을 방문했고 올해는 오만 대사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 갈 수 없는 이 시기에도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은 해외로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AI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AI 파트에서는 또 AI 파이오니스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차 시에 100분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이런 수업들이 진행된다라는 내용 있고, 그 다음에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께서 이런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한 그런 과목들을 개설해서 이렇게 쭉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 주말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는 주말에도 문이 닫히지 않는 그런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학 부분에서는 당연히 요즘에는 수학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코딩과 관련되는 또 수업들을 또 매주 목요일마다 수학 선생님들께서 짜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코딩을 통해서 또 드론을 좀 이렇게 움직여보는 그런 활동들도 저희 정보 선생님들께서 역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AI 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융합이라고 하면 AI라고 딱 했을 때 이공 쪽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AI로 가려면 AI 시대로 가려면은 윤리적인 문제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만 떠올려도 윤리적인 그런 사안이 또 이슈가 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이 여기 지금 부장님들께서 역시 이문 쪽이시죠. 이호영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시고 영희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신데 이문 쪽 또 파트를 맡아서 융합형 인재를 또 길러오고 계십니다. 전공탐색 강연에는 실제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가 오시기도 하고요, 교수님들 오시기도 하고, 상경결에서는 실제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실질적인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창의수학마당은 학생들이 수학하면은 떠오르는 게 골치 아픈 과목 뭐 이런 개념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좀 이렇게 흥미와 그 다음에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 수학과에서 창의수학마당이라는 걸 통해서 수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역시 이 활동도 역시 다 생활기록부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아마 진행된 것 같은데요. 수리과학 컨퍼런스라고 해서 또 학생들이 자기가 맡은 주제에 대해서 수학적인 고민을 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좀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스마트 기기 활용 교과 교실이라고 뭐 하기에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각 교실별로 AP가 다 설치가 돼서 모든 교실이 지금 무선 환경이 되어 있어서요. 뭐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교실이다 할 수는 없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학생들의 책상 위에 책이 아니라 노트가 아니라 연필이 아니라 태블릿 PC가 하나씩 놓여져 있죠. 저희 학교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선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책과 볼펜, 연필이 아니라 태블릿 PC로 저희 학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의 결과물들을 정리를 하고 그게 아마 3년치가 쌓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대학을 진학할 때 뭔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자기만의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갖춰져 있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좀 담아왔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활동도 우리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학 활동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사진으로 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직접 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그런 활동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실제로 뭐 탐사를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실제로 방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뭔가 물리적인 그런 원리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골드버그 대회. 그다음에 과학하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늘 부족한 게 이제 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과학 탐구 토론 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립과학관이 도보로 한 되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시립과학관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 관측이라든지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험 수업을 우리 서울고등학교에도 물론 과학실이 있지만 우리가 시립과학관의 그런 환경을 따라갈 수는 없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그 과학관에서 어린 친구들에게 실험을 이렇게 좀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쪽도 우리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학생들이 운동만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음악적인 소양도 깊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60주년 때 저희 노원구민회관에서 실제로 음악회를 했던 거고요. 여기 한 반 정도가 저희 재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연말이 되면은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그런 장면을 좀 담아왔습니다. 이 동아리 발표회는 아마 이따가 창희영화 부장님께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교과 연구부에서 진행한 서울 펜타곤 교육이고요. 이 다음 두 번째 파트가 인성안전부에서 진행하는 펜타곤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성안전부장 나상민입니다. 네, 그 인성안전부는요, 교감 선생님께도 아까 소개했듯이 인성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안전부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성과 안전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그리고 인성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 지도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는 내용은 그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법정을 기본으로 해서 대학자라고 하는 대위원회
학생의 자치법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자치활동은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해서요, 학생들의 기본 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교권과 수업권을 보장해서 학생과 교사 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 보시는 표는 기존의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 위원회들을 학생의 구성원으로 중심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조금 운영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대위원회에서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대위원회 구성원은 이제 학급의 회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자치회의를 통해서 나온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고충사항 그리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학생 인권 그리고 학교 생활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고 또 재개정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학생회에서는요. 학교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인성이 우선시되는 학교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교내 캠페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관련되는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해서 학교 생활에 무리 없이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이제 뭐 국기대회라던가 학생회 차원에서 지금 각종 행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치법정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자치법정, 모의 법정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 자치법정에서는 정기적인 법정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법정이 개최가 되고요. 이 자치법정에서 학교 생활의 정의를 실현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유기적인 관계들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학생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학생 중심의 인권 교육이 우리 학교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요. 기본적인 생활과 학교 규범을 준수해서 민주심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과 선생님들과 학생들한테 인권과 인성 교육 자료를 상시 제공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본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자치법정의 전경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아마 학교에서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라는 게 또 다른 이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영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열화상 카메라를 상시 가동해가지고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에 학생들의 그 열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상 증상, 유사한 코로나19 증상이 보이는 학생들은 등교를 막고 검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는요, 자동 손소독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수시로 손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물품이 들어있는 방역 키트를 교실별로 비치해 두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마스크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손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 키트에서 활용을 해서 코로나19 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마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급식실 이동 시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급식 시간에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년별로 그리고 학급별로 그 급식실 이동 시간을 다르게 편성해 가지고요 학생들의 그 밀집도를 최소화해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식실 출입 시에는 반드시 손소독과 발열 체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교내 발생했을 때 학교 방역팀이 운영이 되고요 조기 대응해서 지금까지 확진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실시가 되는 발열 체크 사진이고요.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열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입 전에 교실로 출입하기 전에 자동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손소독 후에 안전하게 교실로 입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이상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창의융합부장 이호령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대체로 학교의 내부적인 내실을 다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창의융합부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그러죠. 마을 교육 공동체를 우리 이루어서 학교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라벌고등학교는 작년에는 좀 시도를 좀 했다. 작년부터 시도를 해서 올해부터 세 가지 인재육성 사업과 마을계열 중점학교, 정보통신 윤리교육 거점학교 세 가지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그 연구부에서 얘기했던 서라벌 탄탄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네, 첫 번째부터 보시면 마을개혁 중점학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50개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는 몇 개 없는데 노원구에서는 인문계에서는 서라벌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실천적 배움이 있는 수업 혁신, 그다음에 학생 마을 개혁형 동아리, 그다음에 1070 세대통합 킹덤다리 프로젝트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동아리 활동입니다. 네. 그 학생부 사업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교과 성적이겠죠. 교과 성적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과 세특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동아리 세특입니다. 예. 이 동아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리를 좀 특화된 동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개혁 중점학교에서 매주 금요일에 동아리를 2시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기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동아리에서는 약 한 25명 정도 되는데 엔드센터라고 불리는 이쪽에 보면 시립 노원 청소년 진로센터가 있죠. 예, 그쪽에 이동합니다. 학생이 이동해서 그쪽에 가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한테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보틱스, 이제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동아리고요. 드론이 이거 있고 노이즈 IT는 앱 동아리입니다. 앱을 개발한 동아리. 그다음에 물리 사물인터는 IoT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 동아리입니다. 이 네 개 동아리. 올해는 4개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센터로 이동해서 센터에서 실질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 학교가 이제 AI 교육 과정을 선도하고 있는 중심학교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중에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체험하고 실습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학생이 노이즈 IT 학생이 했던 인터뷰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서라벌고등학교 정규 자율동아리를 같이 하고 있는 노이즈 IT입니다. 저희 진로와 같은 방향을 가지는 친구 선후배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제 진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도 사실은 코딩을 안 하는데 사실 얕은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깊고 탄탄한 지식을 쌓게 됐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세부적으로 앱 쪽, 웹 쪽, AR, VR 쪽, 아두이노 쪽으로 나누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심화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조원들과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제일 좋았던 점은 엔드센터라는 시설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편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가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활동을 많이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교육을 듣는 것이 심심하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좋은 지식 많이 얻어가세요. 학생들이 지금 실습을 통해서 앱을 실제로 구현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IoT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적인 부분에서 학교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센터의 시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센터에서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듣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파이팅! 카메라 의식 안 하기 너무 힘들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마을계약 중점학교에서는 이게 마을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시립 노인 종합복지관과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이 어르신들의 어떤 권익 증진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캠페인을 작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교내 봉사활동인데 한 학기에 2회 실시하고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하는 거죠. 사실 봉사 시간 좀 적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고1부터 중1까지는 입시가 비슷합니다. 지금 고2와 고3은 입시가 비슷하고요. 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2022 교육과정에 맞아서 고교학점제에 바로 이제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3 학생들은 이 교내 봉사활동만 적용됩니다. 즉 교외 봉사활동은 아무리 해도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시기에 교내 봉사활동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학생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많이 해봤자 학생들이 한 15시간 정도가 좀 맥시멈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될까 아마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봉사활동은 시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학생들이 진실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얼만큼 정성들이 하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그 등교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방역 키트나 아니면 생활용품 지원하고요. 또는 어르신이 시를 지으면 학생이 그림 그리고 이런 시화전 이런 부분 우리가 함께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생이 이렇게 해서 등교 캠페인 때부터 제가 쓰고 있는 포스터를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땡국 학생이 이렇게 제작했는데 이 학생은 올해 서울대 1단계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에 가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서울대에는 그 교육 목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을 어떻게 개척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연대를 이루어서 그죠? 예. 그러려면 이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역량 중에 이런 봉사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작년에 했던 부분을 복지관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해준 부분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요. 작년에는 조금 학생들이 이게 작업하다 보니까 직접 만족해서 조금 부품에 흐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학생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인재유선 사업인데 인재유선 사업은 서울 시내에 있는 25개의 고등학교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노원구에서는 4개 고등학교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정규 교과, 동아리, 진로 캠프, 진로 진학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년에 우리 학교를 선택해서 오시게 된다면 이런 많은 활동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 데이터 마이닝 또 이게 느껴지시겠죠? 결국은 뭐냐면 AI 교육 과정을 선도하는 학교다 보니까 대학 교수님, 특히 이제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학교에 직접 오세요. 오셔서 17차시를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중에 몇 차시에 대해서 전문적인 특강 연식을 그 강의를 정규 시간에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두 번째로 정규 동아리에서 파이썬 인공지능 개발이 있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시간에 해당 전문가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학생들에게 파이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인공화면 보셨는데요. 스포츠 클라이밍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역시 전문가가 학교로 오셔서 학생들한테 직접 설명하고 실습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진로 캠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로 특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중학교에서 있는 뭐 톡톡 뭐 이런 콘서트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일회성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회성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회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기본부터 심층적인 부분까지 짚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대학의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보시면 기후 환경 캠프라고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기후 환경 캠프에 오셨던 분들이 지금 송도에 있는 기후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 계시는 박사급 연구원들이세요.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년부터는 기후 환경이라고 하지 말고 기후 위기라고 해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곡지 넣어서 학생들에게 4시간 동안 심층적인 수업을 듣게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진로 캠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사회적 경제라든지 금융 경제라든지 건축학개론 교과 안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교과 안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진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 진학 지도단이 있습니다. 약 한 50분의 내에 그 현재 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 중에서 팀장급들 아주 뭐 유명하신 팀장들 학교 초빙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해 있고요. 예, 밑에 있는 모의 면접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물론 지금 고1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만 컨설팅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재학급에서의 융합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영재학급만을 위한 그런 인재협상 사업에서 하나 이제 한 부분을 할당해 드린 건데요. 그 중에서 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에코스쿨 조성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에코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위기가 좀 상통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에 걸쳐서 4시간을 걸쳐서 학생들이 최종 결과물까지 내는 그렇게 구성되었고요. 예.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보시면 항상 전문가 멘토가 붙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결과물을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윤리거점학교입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학교가 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학교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3가지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인근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우리밖에 안 하더라고요. 예. 거점학교는 초갔을 때 진로특강, 사이버 예방교육, 인문학 심포지움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진로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진로라고 해서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예방교육에서는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냥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잡니다.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게 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인문학 심포지엄 있는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특강은 인근에 있는 엔드센터하고 저희가 이제 MOU를 맺어서 상당히 좀 교류가 많고 아까 어떤 학생이 지적했듯이 우리 학교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례가 확산돼서 다른 학교가 내년에 많이 좀 사용할 것 같다는 좀 불길한 얘기가 드는데 하지만 꿋꿋하게 우리 학교가 많이 선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센터에서 이제 전문가를 이제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학생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약 한 300여 명이 참석했으면 학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런 강의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 경제, 언론, 정보 보안, 의료산업, 증강현실, 빅데이터, 예술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강의를 선정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구성을 좀 해보았고 이건 1학기 거고요. 1학기는 지금 보니까 8개죠. 2학기는 무려 12개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서 상당히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어머님들께 특별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서 지도교사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강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진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빅데이터라든지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문학 심포지엄은 지금 한 13년, 15년 정도 되는 전통 있는 서러벌고등학교의 교내 대회입니다. 교내 대회인데 내년부터는 교내 활동으로 바꾸어서 변경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인정한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약 한 6개월 동안 학생들이 3명의 학생이 선생님 한 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집단 토론하고 발표하고 또 논문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흡족해했던 만족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에게 토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라는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사장님을 저희가 특별히 모셔서 특강도 들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모여서 주제 탐구, 발표, 토론 프로그램 그 과정에서 지도교사가 비계, 스캐폴딩이라고 그러죠. 도움을 주면서 학생들의 방향을 이끌어 갔습니다. 예. 올해 그 지정도서는 인공지능 윤리하다라고 하는 2019년에 나온 그 책인데요. 이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책을 다 읽고 발표하고 강의 듣고 이런 시간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활동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사가 제일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회를 보고 있죠. 예. 우리 학교는 부장리라고 해서 뒤를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열심히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학교입니다. 한 5개월 동안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책을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거친 다음에 3일 동안 경연합니다. 경연에서 이제 순위를 가리는 건데 앞으로는 교내 대회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대학에 입시에 반영 안 되니까. 그래서 활동을 삼아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서러벌고등학교 활동은 그런 식으로 모두 다 고1, 2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제 3명의 학생이 골고루 발표를 하면 지도교사가
거기서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하시는 두 분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겠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새롭게 논문을 작성하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 유서 깊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서울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서울고등학교는 내실도 강하고 또는 이제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계속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앞으로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로 1학년부를 맡고 있는 백종수라고 합니다. 저희 1학년 프로그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과연구부장님, 인성안전부장님, 그리고 창의융합부장님께서 워낙 많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아무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정도였을 거예요. 저희 학년에서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학교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신청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저희 학년에서는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이 맞는 원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학부모님들 자제분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프로그램이 있다고만 해서 좋은 학교가 아니고요. 내 아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참여한 내용이 학교생활 교육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의융합부 내용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동영상에서 보시면서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활동이고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이게 기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활동 중에 중요한 것이 동아리 활동. 아까 노이자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동아리 활동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년에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럼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진로 파트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자라고 해서 1학년 학생을 입학했을 때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로 탐색 프로젝트 드림즈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진로가 같은 친구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신청을 받기도 했고요. 나는 이 희망 진로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싶은데 친구는 없어.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이렇게 신청하기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 받은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팀을 구성해 줬는데 우리 서라벌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인문 성향을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사회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학공학 쪽 관련된 친구들은 공학 파트랑 의약학 파트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사전 안내를 가정통신을 통해서 이 알림이를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계획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팀을 이룬 애들은 팀을 이룬 애들끼리 학교에서 개인이 신청했지만 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개인이 활동 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전체 52명의 학생이 제출 완료했고요. 심사를 거쳐서 7월 달에 31명을 선발해서 1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었고 지도 선생님을 모두 팀과 다 결정을 했습니다. 7월 초에. 사실은 이 드림즈라고 하는 활동을 3학년에서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3학년 형들은 이미 1학기 때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3학년 형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2학기에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면 좋겠다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3학년 형들이 전공 설명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형들은 우리가 1학기 동안 한 활동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안내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 거고요. 우리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탐색 프로젝트 드림즈라고 하는 게 잘 뭔지 모르는데 3학년 선배들이 한 활동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선배들한테 질문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진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전공 설명회를 통해서 얻은 거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7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꾸준히 같은 진로를,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끼리 활동을 진행하는 게 바로 이 진로 탐색 프로젝트 드림즈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까지 친구들이 노력한 내용들을 1차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것을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전공 관련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창의융합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각 친구들의 전공별로 대학교 교수님들을 다 모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저는 기계공학과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실제로 기계공학과 가서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학생들이. 실제 기계공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기계공학에 대해서 대학교 가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학원은 진학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학원에 진학하면 뭘 하는지, 취업을 하는 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교수님과 전공 관련 특강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오리엔테이션을 11월 5일에 진행을 했고요. 2차 오리엔테이션을 한 이유는 전공 특강에서 얻은 게 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11월, 12월에 어떻게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전공 설명회를 저희도 12월 22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서를 12월 26일까지 작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내용,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7월 달부터 12월까지 우리 학생들이 한 활동을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실제로 31명이 전체 8개의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선생님이 이 8개의 팀원들과 함께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활동이에요. 사실은 자율동아리 활동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통의 진학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을 해서 학교 생활을 기록했었던 부분인데 자율동아리가 기록이 안 되게 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드림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 진로 1학년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머니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교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창의융합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참여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에 대해까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고민하셔야 되고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라벌 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진학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풍성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로 1학년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기 서라고등학교 진학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지금 갖고 있는 그 홍보물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 고3 학생들의 현재까지의 어떤 입시 상황, 현황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의 그 대학 진학률, 그다음에 전문대 보고 계시는데요. 18년, 19년, 20년, 작년 3학년까지 지금 졸업생 숫자를 보시면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무실에 있으면서 설명회 전에 그 중3 학부모님들 그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입시 결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셨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게 예전에 서라벌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뭐 10몇 명씩 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네요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핑계라고 그러면 핑계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서라벌 고등학교에 임용된 게 2008년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 학년당 18학급이 있었고요. 한 개 학급에 4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지금의 2배 이상이었던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4% 안에 이제 들어야 되는데 1등급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제가 처음에 서라벌 왔을 때 그 인원에서 4% 안에 드는 것과 지금의 이렇게 300명대 중반 안에서 4% 안에 드는 거는 다르겠죠, 확실히.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그 학생 숫자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이제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현재 재학생이 380명입니다. 300명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3학년 같은 경우는 4년제 전문대 합해서 약 한 72% 정도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 대입, 이번에 이제 올 2월달에 이제 졸업한 학생들의 그 대입 실적인데요. 앞에 보이는 표는 그 작년도 3학년 학생들하고 재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 결과가 모두 이제 합산이 된 거고요. 인근의 다른 학교들은 이제 입시 결과 이제 통계 집계를 낼 때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좀 더 정확한 어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도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그 지원 건수는 웬만한 거는 다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수치는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의 그 합격 건수가 이제 합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 한 명이 이제 대학교를 뭐 한 개만 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2개, 3개 학교를 붙을 수도 있잖아요. 수시 같은 경우는 최대 6개까지 4년제 기준으로 붙을 수가 있고, 정시는 가나다군 3개 다 붙을 수가 있는데, 그런 중복 합격도 다 포함이 된 거고요. 다만 이제 또 제가 아까 전화를 받았던 말씀을 이제 잠깐 드렸는데, 학부모님께서도 어떻게 아셨는지, 서라벌고등학교에 뭐 고려대학교 예를 들어가지고 30명이나 갔는데, 이렇게 어떻게 많이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사실은 지금 여기는 고려대학교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하고 세종 캠퍼스가 사실 합쳐진 수치입니다.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신촌하고 미래 캠퍼스가 합쳐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갖고 계신 그 홍보물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앞에 있는 그 수치는 중복 합격, 그다음에 지방 캠퍼스 졸업생 다 이제 포함된 수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단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학생만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요거까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고3 아이들의 현재 그 대학 현재 진학 그 실적 그거 잠깐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3학년 같은 경우는 앞에 1학년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드림즈라고 하는 진로 탐색 프로젝트를 작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3학년들이 이제 드림즈 2기가 되고요. 제가 작년에 3학년 부장을 맡으면서 드림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한 의도는 학생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가장 이제 빈약했던 그 항목이 이제 진로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 진로활동. 그 진로활동에 그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활동에 비해서 많이 빈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 3학년 때 그 생활기록부 진로 활동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진로 탐색 프로젝트 드림즈 활동이고요. 기본적인 활동의 포맷은 그 1학년 부장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3학년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 올해 2기도 이번 7월 달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지금 최상위권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또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작년에 다 드림즈에서 활동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선배들의 입시 결과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담임 선생님들께 좀 어렵게 찾아가서 학부모 상담 주간이나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을 할 때 그때 겨우 이제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졸업생들의 수시와 정시 결과를 모두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학년 교무실 앞에 그 대형 게시판 2개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수시 같은 경우는 합격한 재학생 졸업생들의 대학교 학과 전형 내신 성적 모두 오픈을 시켰고요. 물론 이름은 가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합격한 재학생 졸업생들의 수능 성적을 모두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3학년 교무실 앞에 있는 진학 게시판에 오면은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1년 365일 매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또 역시 졸업생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입시 결과를 정리한 수시와 정시 배치표를 지금 게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세 번째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입시 제도가 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고 또 코로나 2년차였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어떤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좀 많이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올해 1학기 때 약 30여 개 대학교의 대학교 설명회를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온라인 설명회,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오후에 혹은 저녁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뿐만이 아니라 뭐 전문대 설명회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수요에 좀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좀 코로나라는 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대학교 설명회를 계속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입 바로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논술이나 또 구술 면접, 체육 실기, 특히 이제 사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또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창의융합부의 고교대학 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 자기소개서 특강이나 구술 면접 컨설팅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학생들에게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학생부에서 교과 세특인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활기록부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이제 교과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또 뒤늦게 또 깨달음을 좀 뒤늦게 깨닫고 특히 이제 3학년 올라와가지고 뒤늦게 세특에 신경 쓰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3학년 수업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본인들의 어떤 진로와 연계된 그 교과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독서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교과 세특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2022 대입에서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학교당 추천 전형입니다. 사실 인근 학교에서는 이 학교당 추천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은 모릅니다. 저는 관심도 없고요. 다만 서라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생이 수시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6개 대학을 모두 학교당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서울의 이제 상위권 대학뿐만이 아니라 또 수도권의 또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교당 추천 전형을 많이 신설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기회를 많이 줬는데 내년에도 아마 이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셨던 거는 이제 서라벌고등학교에서는 AI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유리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아까 교무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으시면
AI 과목이라는 것을 대학에 가야만 배울 수 있었는데 서러벌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과정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선택 과목 말씀하실 때 1학년 때 정보 과목을 이렇게 공통으로 이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보 과목을 이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면 뭘 배우는지 뭘 떠올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정보 시간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걸 배웠거든요.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걸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코딩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라는 과목이 그냥 단순하게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걸 배우는 과목은 아니다. 그런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셨던 질문이 이제 중복 없는 정시와 수시 합격 비율을 알고 싶어요. 그 부분은 이제 3학년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나온 그 결과들을 수치로 좀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서울 주요대 이공계열 입학 결과 수시 정시 뭐 이렇게 알고 싶어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오픈하셨던 그런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20년도에는 이런 과들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이런 과들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그 다음에 19년도, 18년도 이런 과에 이런 전형들로 이렇게 입학을 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입학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다 서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들에 20년, 그 다음에 19년, 18년 이렇게 이런 다양한 전형들로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정시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수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년에는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에는 연세대학교 치의학과의 정시로, 그 다음에 18년에는 이런 과들에 진학을 했다. 고대 이런 과들에 진학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예과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20년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 아마 다 있었던 그런 자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트렌드가 어떤 식이냐면요. 저 고등학교 올해 서울대 입학 성적이 딱히 좋지 않은데 라고 하면은 의예과 입학 성적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해마다 약간 그렇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의예과에 지망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서울대 자원들이기 때문에 서울고등학교는 정시 준비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그래서 아까 이런 프로그램들 아마 서라벌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아마 3학년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좀 세세하게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수행평가 비중을 알고 싶다는 그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그래서 그런 걸 질문을 주셨길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1학년 1학기 정기고사 수행평가의 지금 이제 평가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고등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비율을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요. 50대 50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비율이 이렇게 20%, 그 다음에 뭐 이런 예체능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요. 기조가 지필평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을 하고 수행평가에서는 개별화된 과목 세부 능력 특기상을 작성하는 활용으로 운영하며 학생 부담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행평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행평가 20점이지만 기본 점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는 가능하면은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학생들의 개별화된 생활기록부가 작성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학생들이 좀 지필평가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안심하고 보내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이 상위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제 영재학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에서 심화과정으로 과학영재, 인문사영재를 하고 아까 3학년 부장님 말씀하신 드림스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3이 입학하게 되는 해는 2호 학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이 방과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방과학교 이렇게 저희가 원래 계획한 대로 운영되진 않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전제 하에서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방과학교를 원투로 운영을 하고요. 원에서는 교과 보충형으로 종례 후에 바로 50분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강좌당 10명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2는 심화 탐구형으로서요. 저녁 식사 이후에 100분간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50분간 수업을 하게 되면 짤막짤막하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0분간 운영을 하고요. 강좌당 인원도 7명 이내로 이렇게 좀 해서 아이들의 좀 밀착 관리가 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과학교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그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과학교 정상적으로 운영했고요. 그러면은 원격일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나요?라고 궁금해하실까봐 저희는 방과학교를 개설할 때 이미 정규 수업과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을 때 방과학교의 모든 수업도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환해서 정상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짜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종례 후에 방과학교로 가고요.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방과학교가 이어지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자기도 학습에 대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와 2교시가 9시까지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연장 자율학습이 11시 반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희망 학생 중에 신청 일수를 고려해서 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학교는 다른 인근의 학교들처럼 자기 학급에 남아서 자기도 학습하지 않습니다. 송덕도서관으로 이동을 해서 자기도 학습하고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공간에 제한된 좌석이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기도 학습 그러면은 코로나 때는 어떻게 운영됐나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다. 희망 학생을 고려를 해서 1교시 이렇게 운영을 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자기도 학습하는 아마 들어오시면 오른편에 별도의 건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어두워서 좀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게 성덕 도서관인데요. 거기 지금 2층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도 학습 가기 전에 잠깐 대기하면서 뭐 자기 공부도 하기도 하고요. 자기 공부도 하기도 하고 여기가 그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시간이 되면 위에 층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3, 4층에 저희가 이번에 그 의자를 새로 싹 바꿔가지고요. 바꿨을 때 사진이라서 이렇게 비닐을 벗겨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5층 하버드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일 신청하거나 4일 신청한 학생들한테 이제 특정적으로 이제 배정을 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여기 아래층에서 보는 거는 일반 독서실, 열람실처럼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요 아래는 지금 이렇게 문이 개폐식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안에 룸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좌석을 또 희망하는 많이 신청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다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독습을 많이 하겠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정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온라인 신청하실 때 정리를 좀 미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좀 지원과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전화를 저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제가 성적이 몇 퍼센트인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깝지만 저희가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학교가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뽑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 자료고요. 일반 후기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서울고등학교는. 그래서 1단계에서는
20%를 전산 추첨하고요. 2단계에서는 40%를 전산 추첨하고 3단계에서는 그 이외의 것들을 고려해서 역시 또 전산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12월 9일 정도가 되면은 원서를 쓰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 원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2월 첫째 주에 각 중학교에서는 원서를 작성할 겁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에게도 안내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요즘이 지금 고등학교 설명회 주간인 이유가 곧 지금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원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서울고등학교는 관계없는 여기 있고요. 저희는 여기랑 여기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1지망학교와 2지망학교를 1지망, 여기 1단계 1지망이 20% 전산 추첨,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지망학교가 40% 전산 추첨.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써야지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각각 다른 학교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1지망은 서라벌, 2지망은 뭐 다른 학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서라벌에서 전산 추첨으로 걸릴 수확률은 20% 안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되게 긴 설명이었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 너무 운영을 해보니까 되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부장님들께 제가 좀 단단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짧게 좀 진행을 해주셔서 앉아 계시는 분도 좀 많이 괴로우실 것 같고 아마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많아서 오셨을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밀폐된 공간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게 하는 게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저희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늘 부장님들과 더불어서 저희 교과연구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남아서 이제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남아 계시는데요. 저희 학교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이 8시 한 지금 25분 정도 되나요? 이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내년에 입학시켜 주시면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대로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겠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받아서 최고의 인재로 배출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저희가 받아서 최고의 인재로 길러낼 자신이 있습니다. 믿고 지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3개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설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시는 입구는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밤길 어두우실 것 같아서 운동장을 환히 밝혀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